오늘 인물. 자, 이 주제도 정말 참 많은 안타까움과 또 정말 화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교생 형제가 있었습니다. 10대 형제가 있었는데 자기들을 9년 동안 정말 정성껏 돌봐준 부모도 없는데 그 친할머니를 흉기로. 자, 송 기자, 사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대구에서 이 고교생이 이제 자신의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는데요. 머리, 팔 등 여러 차례를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신고는 같이 있던 할아버지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지난 30일 날 대구 서구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이 할머니는 숨을 거뒀고요. 옆에 있던 동생도 범행을 도운 걸로 경찰은 보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형이 이제 흉기를 휘둘렀는데 동생이 형 그러지 마가 아니라 네. 같이 그걸 도왔다는 거죠. 그렇죠. 말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동참해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직접 흉기를 좀 휘두른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가 아마 그런 진술을 했을 거예요. 예. 같이 둘 다 범행을 저질렀고 뭐 그럼에도 힘이라는 게 사실은 90대가 되고 뭐 70대가 되면 힘이 그렇게 10대보다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들이 하는 범행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이 두 형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진짜 이게 참 승현님 네. 이게 진짜 저는 어제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네, 그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60대 할머니한테 막 그 국화꽃으로 막 때리면서 네. 야 담배 사와 담배 사와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이게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냐? 사실 이 고등학생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사실 어머니, 아버지인 거죠. 당연하죠 이게. 9살, 7살 정도부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들을 키워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가정에 있던 살인 사건을 보면 분명히 징후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저는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언제나 국가를 저희는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이걸 좀 들여다봤으면 분명히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끝까지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잔소리해서 저게 살해 동기였다. 네, 일단은 이건 더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왜 그런 어떤 끔찍한 행동을 했느냐, 살해까지 나갔느냐, 존속 살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잔소리를 하고 심부름을 시켜서 짜증을 나서 범행을 했다라고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아이 둘이를 분리를 해가지고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돼요. 단순 저게 있는지 또 성재현 의원이 좀 지적한 것처럼 그 이전 어떤 폭력 성향이라든지 이런 범행의 징후가 있었는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경찰에서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혹시 앞서 지나간 영상 중에 그 교복 있잖아요. 그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약간 블러 처리했던 그 영상. 예. 자, 일단 이게 그 할머니와 그 고등학생 손주들이 살았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보면은 빨래가 널려져 있는데 이 교복이 저렇게 널려 있습니다. 자, 저 교복이 뭐냐면 소장님, 네. 그 범행을 주도했던 고3짜리 형 교복인데 그 교복을 할머니가 빨아서 저렇게 널어놨다는 거예요. 네, 정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게 얼마나 힘들으셨겠어요. 이런 비극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마음이 착착해지고요. 저는 근데 맨 처음에 손자가 할머니를 저렇게 잔인하게 온몸을 지금 다 찔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끔찍했는데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건 동생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함께했다라는 게 너무나 좀 특별한 어떤 사건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동생과 뭐 형은 무조건 한편으로 움직인 건지 아니면 동생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조폭에서 똘마니처럼 형을 무조건 형이 하는 일은 도운 건지 아니면 동생도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게 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인지 그 다이나믹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둘이 하나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할머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송 기자, 그 평소에 그 이웃 주민들 얘기는 좀 어때요? 좀 어땠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가서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조손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2012년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부모와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고요. 이 형제는 그러면 조부모와 함께 생활을 했던 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거동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고 사실상 이 할머니가 이들 형제를 키운 겁니다. 2012년부터 할머니 손에 큰 건데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받은 돈으로 가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두 아이를 키운 건데요. 저희 가서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손자에게 잔소리를 하면 한두 번도 아니고 손자가 막 달려들기도 했다, 대들기도 했다. 이런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형제 중에 둘째는 퇴학을 했답니다. 퇴학을 당했답니다. 교사한테 위협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말 부모 없이 크는 손주들이라서 얼마나 이 보듬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혼내기도 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예? 정말 만약 이 손주들을 방임하고 니들 알아서 커라 이랬으면 교복을 왜 빨아줍니까 저렇게? 예? 소장님.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맥락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아픈 애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제 충분히 그런 전조 증상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제 두 아이를 사실은 하나로 보면서도 따로 봐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저희 그 상담 사례로도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은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상담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품행 장애라고 해서 어른으로 치자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예요. 본인의 공격성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걸 컨트롤을 못하는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몰랐지만 주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왔고 둘째도 사실 좀 비슷합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도 폭력성이 심해서 외부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왔고 또 이 아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형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심신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지금 이거는 뭐 소장님도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마냥 물론 아이들은 죄값을 받아야 당연하죠.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그냥 뭔가 그 가정 내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좀 그거대로 들여다 봐야 되겠어요. 저희들 존속살인에 대해서 수많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존속살인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그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데 이제 기초생활 수급이 아마 한 18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4명 정도 되면. 그리고 아이 고등학교 둘이 젊은 친구가 지금 굉장히 학교에서 부적응했는 상황이면 지자체가 조금 더 들여다봤어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조부모와 갈등 관계가 있었으면 그 조부모와 아이들을 어떤 형태이든지 좀 분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 첫째 고등학생 아들, 그러니까 첫째 고등학생이 분노 조절이 분명히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동생도 거기에서 따라와서 이제 행동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둘 다 행동을 했다니까 둘 다 존속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가정들이 많을 거라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이 사건을 모범 사례로 봐서 이런 가정들이 있는지 제발 좀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 가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정말 존속살인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깊이 들어가서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혹시 아까 집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가 낡은 단층 주택이랍니다. 1985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건축 면적이 29제곱미터밖에 안 된대요. 거의 옆집하고 거의 붙어 있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본인 몸도 불편한데 몸져 누워 있는 할아버지의 90이 넘은 할아버지의 한참 팔팔한 손주 녀석들 둘. 보통 버거운 게
아니셨겠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잔소리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